세계사 5번째 시간 고대 그리스. 첫 번째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 이전의 문명, 에게 문명에 해당하는 크레타, 미케네 문명과 트로이 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최초의 문명은 에게 문명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생겨난 문명으로 에게에서 생겨났죠. 에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고대 그리스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게 문명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문명은 크레타 문명입니다. 크레타라는 섬의 이름을 따랐죠. 왕이었던 미노스의 이름을 따라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불립니다. 크레타 섬은 지중해의 기후를 가졌기에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땅이 비옥했기에 보리, 밀, 포도, 올리브 등 농사를 짓기에 좋았죠. 또한 땅이 다른 섬보다 넓어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섬이라는 한계가 있었기에 그리스 본토, 소아시아 반도, 지중해 동부 연안, 이집트 등과 무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문자도 발명했는데 선형 문자 A라고 불리죠. 크레타 섬 중부와 동부의 세력이 나눠져 있었는데 강력한 왕인 미노스 왕이 여러 도시를 지배하게 됩니다. 미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실제 이름은 알려진 바가 없죠. 이 시기에 건축, 정치, 예술, 군사 등이 발전하며 전성기였다고 전해집니다. 주변의 해상 무역을 독점하였죠.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크노소스 궁전입니다. 고대의 왕국 건축물 중 가장 규모가 컸다고 하며 미궁이라고 불릴 만큼 복잡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궁은 그리스 신화에서 미노타우로스 괴물을 가두어 놓았다는 미궁으로 등장하죠. 미노타우로스는 포세이돈의 노여움으로 인해 미노스 왕비가 소를 사랑하게 되어 낳은 자식입니다. 이어서 볼 이 벽화는 크노소스 궁전 터에서 나온 벽화입니다. 투우와 비슷한 운동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러한 모습을 그렸기에 투우 벽화라고 불리죠. 크레타 문명의 벽화들에는 소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황소를 숭배하는 동물로 여겼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크레타 문명은 다양한 방면으로 발달한 문명이었지만 기원전 1400년경에 자연재해로 인해 쇠퇴하게 됩니다. 화산 폭발, 지진과 같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때 그리스 본토에서 온 아카이아인들에 의해 크레타 섬은 지배당하게 됩니다. 아카이아인들이 세운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천동기를 쓰며 유목을 했기에 말과 전차를 사용했죠. 그리스 본토의 여러 도시, 국가를 점령해 갔는데 그중 가장 강한 나라가 미케네였습니다. 미케네인들은 최초의 그리스인이라고 불립니다. 크레타 문명의 선형문자 A를 발전시켜 그리스어인 선형문자 B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또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선 미케네를 황금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미케네의 왕은 아가멤논으로 트로이 전쟁에서 나오는 그리스 총사령관입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이 그의 이름을 딴 황금 가면 유물이죠. 실제로는 아가멤논 이전 왕의 가면이라고 추측됩니다. 트로이 전쟁은 소아시아 반도에 있던 트로이 왕국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트로이인들과 아카이아인들이 해상 무역을 서로 차지하려다가 갈등이 생겨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을 시인 호메로스가 신화적 내용을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황금 사과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영웅 펠레우스와 여신 테티스가 결혼하는 날이었는데 신과 인간의 결혼이었습니다. 신들도 참석했는데 여기서 초대받지 못한 신이 나타납니다.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죠. 초대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난 에리스는 황금 사과를 두고 갑니다. 그런데 황금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신들이 다투게 되죠. 제우스의 아내 헤라, 지혜의 여신 아테나,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다투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여신들과 상관없는 인간에게 물어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하면서 트로이 왕의 아들 파리스에게 묻게 됩니다. 헤라는 권력과 재물을, 아테나는 지혜와 군사를,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주겠다고 파리스에게 말하죠. 결국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미녀는 스파르타의 공주 헬레네였습니다. 그런데 헬레네는 아가멤논의 동생 메넬라우스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스를 만나게 되면서 메넬라우스가 원정을 떠난 사이 사랑에 빠져 둘이 같이 트로이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형인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맹을 맺어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를 공격했지만 거센 반격을 받으며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상태로 9년 동안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10년에 접어들면서 영웅인 아킬레우스까지 약점인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으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다른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가 전술을 생각해냈습니다. 커다란 목마, 즉 트로이 목마를 제작해놓고 철수하는 척 하는 것이었죠. 트로이인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놓여져 있던 트로이 목마를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려고 트로이로 가지고 오게 되죠. 밤에 승리를 축하하며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커다란 목마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나와 성 안을 공격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트로이 전쟁은 전설인 줄 알았지만 고고학자 슐리만에 의해 유적이 발견되며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미케네 문명은 번영하였지만 기원전 12세기에 도리아인들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도리아인들은 그리스 반도 북부에 살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전투 능력만 뛰어났을 뿐 문명에 대한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퇴행했죠. 이 시기를 그리스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약 400년간에 해당하며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았죠. 최종 정리를 하자면 고대 그리스 문명 이전에 에게해 주변에서 발생한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에게 문명은 크게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으로 나뉘죠. 두 문명 모두 번영한 문명이었지만 결국 멸망하게 되고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이후 그리스에 있던 도시 국가들이 힘을 키워가면서 폴리스인 아테네, 스파르타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고대 그리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에는 고대 그리스 두 번째 시간, 폴리스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